롤모델을 본받는 것은 좋은 일일까? 롤모델이란 자기 분야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직업 세계에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근접한 선배를 모델로 정하고 그 사람을 본보기 삼아 행동이나 사고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스페인 출신의 화가인 파블로 피카소는 6살 무렵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보고는 크게 감탄합니다. 이후 피카소는 그 그림을 수십 번도 넘게 따라 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벨라스케스의 기술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갔습니다. 어린 피카소는 벨라스케스를 롤모델 삼아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카소를 천재 화가라고 부르는 배경에는 벨라스케스라는 롤모델이 있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보고 배울 수 있는 롤모델이 있으면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보다는 분명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자들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한다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스승을 두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읍니다. 예컨대 당나라 사상가 한유는 옛날에 배우는 자들은 반드시 스승이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으며 전국시대 사상가 순자도 학문하는 방법으로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편리한 것은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롤모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체로 롤모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는 배움이나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며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를 잘 아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도 분명하지 않고 방법도 잘 모르는 독학파보다는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롤모델이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안겨줄 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롤모델이 구설에 올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때도 있고 알고 보니 그의 실력이 별로 대단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롤모델 삼아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따르려고 노력했건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롤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상황은 본인에게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일시적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롤모델에게 보냈던 존경과 찬사, 그리고 그를 본받으려 했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그 상황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롤모델이건 스승이건 간에 자신에게 본보기가 되고 가르침을 주는 대상이 단 한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거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정한 롤모델이 최고 수준이 아니거나 중간에 더 나은 스승을 발견했다면 그때도 여전히 기존 롤모델만을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움의 세계에서는 롤모델이나 스승을 바꾸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히 제자로만 머문다면 그것은 선생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쓰고 있는 월계관을 낚아채려 하지 않는가? 니체도 진정한 제자라면 자신 아래에 머무르면서 계속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스승을 넘어서거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선생에 대한 도리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는 것은 그에게서 배우기 위함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스승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스승을 모방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색깔을 찾거나 새로운 생성을 이루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도 모방보다는 새로운 생성에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는 6살 때 벨라스케스를 롤모델로 삼아 모방하기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그 상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벨라스케스를 떠나 마네, 엘 그레코, 들라크루아 등 여러 거장들을 롤모델 삼아
배우고 익히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만들어갔습니다. 성장 단계마다 롤모델을 바꾼 셈입니다. 동양에서도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상가는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순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책 순자 첫 문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학문을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다. 그 유명한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가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순자는 이 말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 배움을 얻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자라면 마땅히 스승을 넘어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나라의 선승이었던 임재선사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재는 일체의 권위를 넘어서야 비로소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넘어서야 할 권위로는 스승이나 롤모델도 포함됩니다. 스승을 넘어서야만 진정한 자신으로 우뚝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배움의 세계에서는 롤모델이나 스승이 고정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처음에는 롤모델을 쫓아서 배워야 하지만 성장과 발전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수준에 걸맞은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롤모델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성장과 발전 단계에 따라 롤모델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더 높이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